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재테크, 돈벌이로 연결되는 거를 언제나 찾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같은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물가 상승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직업 하나로는 이제 버티기 쉽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네, 엔잡 시대라고 하죠. 엔잡 시대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 하는 거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 원래 하던 사업도 마저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주말에 조금 시간 될 때는 뭐 쿠팡 알바라고 있어요. 쿠팡이츠 배달하는 거. 네. 그 재미로 하고 있어요. 재미로. 소액이지만 네. 네, 재미로 하고 소액이 있고. 중요해요. 네네네. 소액이라도 왜냐면 저는 유흥하거나 노는 게 단 1분 1초도 없거든요. 돈 쓰는 건 일단 안 해요. 네. 돈 모으는 거 버는 건 벌면서 노시는구나. 그러니까 벌면서 노는 그렇죠. 스타일이다. 저도 그래요. 네네네.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네. 그래 마음이 편해요. 네. 이어서 또 질문을 해보자면, 네. 이 영상을 보시는 회사 생활이 힘드시는 분들한테 글쓰기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네, 어떻게, 왜 추천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 채널이니까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할 수 있고, 영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한데, 사실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글은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튜브도 하면 좋지만 얼굴도 이제 드러내야 되고, 목소리도 회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나를 알려야 되는데, 제 아이디가 부하시잖아요. 저는 익명성에 기대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3, 4년 동안 계속 블로그에서 글을 썼어요. X에 쓰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가능한 거죠. 보통 이런 여러 가지 부업, 특히 SNS 쪽으로 하려면은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못 하시는데 이 익명성이 굉장히 보장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바로 그만둬서 예를 들어 작가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힘들고 몇 년이 걸려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나올 수가 있고, 혹은 회사 다니면서 계속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취미 중에 일단은 글쓰기가 좀 좋은 건 뭐냐면, 제 철칙,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얘기해 주셨고, 철칙이 취미 생활을 갖는 건 좋다. 다만 돈이 안 드는 취미 생활을 가져라. 그리고 되게 중요하죠. 물론 내가 제일 좋고 행복한 게 좋은데 그 취미 생활로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네. 그래서 근데 글쓰기는 정말 괜찮은 게 이거 100원도 돈이 안 들거든. 안 되죠. 네. 그냥 타다 치는 거 뭐 전기세 말고는 돈 드는 게 없거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 수단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 취미 생활이라도 최대한 비용이 안 드는 취미 생활을 찾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럼요. 싶어요. 맞아요. 네네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온라인 명함, 왕국을 만들어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정말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데 회사 생활보다 더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회사 생활이 의미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나 제 관점에서는 회사 생활이 돈벌이 수단이고 힘든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 그랬을 때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를 다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력도 계속 떨어지고 그랬을 때 글쓰기가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나에 대해서도 탐구할 수 있고 그런 자아적인 측면도 있지만 돈도 벌 수 있고 부업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역량력이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좋더라고요. 최근에 친한 형이 45세 나이로 공고사직 됐다는 이야기. 네. 이거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거기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약간 충격받은 게 최근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평균 은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좋아요. 평균 은퇴 나이? 평균 은퇴 나이. 요즘 우리나라 좀 빠른 원래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은퇴가 늦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빠르단 말씀이신가요? 몇 살인가요? 몇 살? 글쎄요. 그래도 딱 나왔어요. 60세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60세. 안 그래요? 49세. 우리나라 평균 은퇴 나이가 49세예요. 저도 놀랬어요. 나 10년도 안 남았네. 10년도 안 남았어요. 저도 몇 년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2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 50세 정도에 회사 그만두고 100세, 120세까지 어떻게 사냔 말이죠. 너무 이르다. 그럼 50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평균이고 많은 사람들은 40대 초반, 중반에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요.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 준비가 없죠. 직장 생활만 하고 살았는데. 그 뭐래 보통 이제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했을 때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도 해야 되고 자산을 모아야 되고 또 중요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글쓰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유튜브를 하더라도 글이 베이스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컨텐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해야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치킨집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워딩이 거죠. 필요하잖아요. 모든 게 글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글이 베이스고 글이 중요하다. 다음 이야기 이어서 해볼게요. 네.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사람들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지, 좀 뭔가 좀 뛰어나고 사실 어느 정도 분야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제 특출난 사람들, 내가 예를 들어 의사거나 변호사거나 뭔가 이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알릴 게 많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고, 저도 그냥 평범한, 약간 뭐 회사가 괜찮은 회사를 다녔지만 평범한 사람이고, 저 회사 생활들 저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몇십만, 몇만 인플루언서들 보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뛰어나지 않아. 그냥 평범했고, 혹은 그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글을 쓰면서 좀 남보다 깊은 사고를 하고 뛰어나게 됐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써도 한 번 쓰고 마지막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매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엄청 나쁜 게 아니면 팬들이 생겨요. 내용이 좋으면 빨리 생기고 그렇게 평범하면 천천히 생기겠지만 무조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끈기의 문제가 아닌가. 성실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부류가 있다 하면 하나는 정말 어떤 일을 하는데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들 있고, 반면에 그 전혀 타고난 거 없는데 99% 노력으로, 천재는 1%의 영감하고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노력파거든요. 되든 안 되든 잠자는 시간 쪼개고 줄여서 더 많이 이거에 투입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움직인다. 완전 행동으로 오랫동안 좀 노가다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내가 그 분야에 재능이 없더라도 공부를 하고 계속 매달리다 보면 그럼요. 어느 정도 뭐 탑은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그 플레이어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남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또 잠 쪼개고 굉장히 많은 노력의 시간이 있었겠죠. 네, 네네.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인플루언서도 사실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꽁으로 맞아요. 된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실성, 끈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누군가 나 블로그 시작할게, X 시작할게 이야기하면은 강제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일 1포를 해라. 매일 하나를 올려라. X도 매일 몇 개를 올려라. 그거 어떤 날 올리고 어떤 날 안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올리고 심지어 저는 같은 시간에 올려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강제성을 부여를 해요. 근데 같은 시간에 올리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7시 반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공감을 한 1000개 정도 받거든요, 블로그로. 근데 공감 500개가 한두 시간 안에 생겨요. 댓글 100개 넘게 달리는데 50개가 한두 시간에 만들어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사 출근 8시 반 전에 마지막으로 부하씨 블로그 글 읽고 회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제가 좀 늦게 올리잖아요. 댓글이 막 왜 이번에 늦게 올리셨어요. 네. 그 정도로 성실하게 반복을 하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팬이에요, 결국은. 네, 네.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그 지금 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저희 채널도 처음에 그냥 영상이 제작되는 대로 두서없이 막 그냥 아무 시간이나 올리고, 막 새벽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네네네. 제가 댓글 중에 이런 알림을 봤어요. 아니, 이 힐링 여행자 이 유튜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새벽 2시, 3시에도 영상 띡띡 올리면, 알림한 사람들이 얼마나 싫겠냐고 자다가 깨. 그렇죠. 저는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 했다가 그 글을 보고 완전 충격을 먹은 거예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얘기를 잘 해서 저희도 이제 그 영상 전부 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보통 그 제작하는 영상을 이제 예약으로 걸어놔요. 아침 8시, 뭐 9시 반. 그쵸, 예약을 뭐 걸 10시 수도 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나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글쓰기도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에 내가 강제성으로 하게 되면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싫어도 조금 더 쓰게 움직이게 되죠. 되고 네.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컨텐츠가 하나라도 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7시 반에 아침에 블로그 글 올리는데 그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결국 루틴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글 쓰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글을 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들도 계속 확장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중요한 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그 얘기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군대에서도 계속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요. 그게 또 좋긴 했어요. 네. 규칙적인 게 내 취미 생활 이런 것들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네, 조금 맞아요. 더 체계적이고 내가 또 책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다. 네. 진짜 좋은 그 방법론이 될 수 있겠네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올리고 기분 나쁠 때 안 올리면 안 올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사람들 기분 나쁠 때가 더 많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분 좋아도 나빠도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